안녕하세요, 구독자 여러분. 구독과 좋아요는 채널 운영에 큰 힘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28살의 여자로 최근에 결혼식을 통해 지긋지긋한 엄마와 완전히 인연을 끊은 일이 있었습니다. 계모나 다름없을 정도로 저를 방치하고 학대했던 친모는 어릴 때부터 아버지와 매일같이 다투면서 싸움을 일삼았던 사람이었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있을 때도 눈치 보지 않고 저와 아빠를 구박하고 허구한 날 술만 마시는 막장 엄마는 제가 고등학생이 될 때까지도 전혀 달라지는 점이 없었죠. 그런 친모에 대해 얘기해 보려고 해요. 당신 대체 언제까지 이러고 살 거야? 인영이 앞으로 대학도 들어가고 좋은 사람 만나서 시집도 가야 하는데 언제까지 애 발목 잡을 건데? 이렇게 술 마셔대고 마음껏 과소비해대면 우리는 어느 세월에 돈 모으고 행복하게 살겠냐고. 당장 내일 죽을지도 모르는 게 인생인데 뭔 저축이야. 그리고 내가 인영이를 낳고 싶어서 낳았니? 인영이만 아니었음 더 대단한 남자 만나서 좋은 곳에서 떵떵거리면서 살았을 거라고. 아빠, 그만해. 엄마한테 더 말해봤자 알아듣지도 못하고 이해할 생각도 없어. 나 어릴 때부터 지금까지 엄마가 우리한테 조금이라도 애정이 있었으면 이렇게 술만 마시면서 막장처럼 살지는 않았을 거야. 어머어머, 이게 엄마한테 못하는 소리가 없네? 야, 엄마가 이래봬도 지금도 길 가다가 헌팅당하는 사람이야. 네 아빠처럼 택시 운전이나 하는 하찮은 사람이랑 나랑 격이 맞니? 인생 망가진 거 네 아빠 탓인데 그럼 나도 조금은 마음대로 해도 되는 거 아니냐고. 내가 볼 때 아빠는 충분히 엄마한테 헌신하고 노력했어. 집안일도 돕고 돈도 벌고 나 육아까지 도맡아 했었던 게 아빠야. 대체 엄마는 가정에 뭘 헌신하면서 살아왔는데? 엄마가 하는 일이 대체 뭔지 나한테 설명을 좀 해줘. 엄마라는 사람을 정말로 이해하고 싶어서 그래. 어차피 사람 인생이라는 건 다 죽으면 썩어서 흙으로 돌아가는 거야. 너도 내 나이 되어보면 이해를 할 거다. 사랑이니 관계니 우정이니 뭐 그딴 말보다 지폐 한 뭉치가 훨씬 더 강하다는 거. 그러니까 너는 정신 차리고 좋은데 시집이나 가 이거사. 이게 다 애정이 있어서 하는 말이야. 지금 말만 잘 새겨도 너 인생에서 10억은 번 거나 다름없다. 인영아, 넌 독서실이든 학원이든 어디가 있어? 너 공부하는데 방해되겠다. 엄마랑 나랑은 조금 더 얘기할 게 있으니까. 아빠, 그냥 엄마랑 제발 이혼하라니까? 엄마 같은 사람이랑 같이 살아봤자 아빠만 불행해. 나도 엄마 같은 사람 필요 없다고 하는데 왜 자꾸 이런 사람을 붙들고 있는 거야? 맨날 놀러만 다니고 신나게 놀던 처녀적 시절 생각하면서 술집이나 전전하는 사람이잖아. 그래도 네 엄마잖니. 무슨 말인지 알겠으니까 얼른 나가보기나 해. 당시에 저는 수험까지 겹쳐서 엄마로 인해 받는 스트레스가 이만저만이 아니었습니다. 저의 공부를 방해하지 않으려 주머니에 지폐를 꽂아주며 집 밖에 보내려는 아빠마저도 원망스러울 정도였죠. 제발 엄마와 아빠가 헤어졌으면 좋겠다고 생각했고 그런 소망을 꿈으로까지 꿀 정도였으니 말 다했죠. 결국 저는 고3 시절까지도 불화가 가득한 집안으로 인해 수능에서 제 실력을 발휘하지 못하고 말았습니다. 어이구 꼴 좋다 계집애. 공부한다고 오만 요란을 다 떨더니 고작 서울에 있는 대학 들어간 게 전부니? 너 배려한다고 이 엄마가 얼마나 신경을 써줬는데 이것밖에 못하냐? 아무래도 네 머리는 네 아빠를 닮았나 보다. 엄마가 날 신경 써줬다고? 장난해? 내 방에 담배 연기 다 들어오니까 거실에서 담배 피우지 말라고 했었는데 엄마가 뭘 했어? 어차피 시험 칠 때 지금보다 더 스트레스 받고 긴장되는 상황 될 테니까 미리 훈련시켜 주겠다면서 말도 안 되는 소리로 나 짜증만 돋웠잖아. 네가 못 받아들인 거지. 나는 진심이었어. 그리고 수능 때 스트레스가 이만저만이 아니었을 텐데 만약에 내가 너 훈련 안 시켜줬으면 지금보다 더 성적 곤두박질 쳤을걸? 담배 연기 때문에 머리 아프다고 하는데도 집에서 담배 피우고 술 편하게 마셔댔잖아. 강의 보고 있는 도중에도 나 불러서 술 심부름 시키고 그런 행동들도 할 말이 있어? 네 아빠 있을 때는 아빠 시키려고 했잖니. 그리고 막말로 술 심부름 내가 시키면 안 가면 그만 아니고? 이게 머리는 아빠를 닮아서 그런가
문제를 죄다 내 탓으로만 돌리고 있네? 엄마 때문에 재수하게 됐으니까 난 기숙학원 들어가서 공부할 거야. 솔직한 심정으로 수능 망친 것. 다 엄마 때문이니까 말도 섞기 싫거든. 그럼 말을 섞지 말지. 왜 또 말을 걸어서 스트레스를 받고 그러니? 나도 너 딸이라고 생각 안 해. 맨날 지 아빠 편만 드는 년 나도 필요 없다니까? 아빠랑 둘이 있는 동안 헛짓거리 하면서 스트레스 줄 것 같아서 걱정되니까 그런 거야. 엄마 솔직히 직업도 없고 그동안 이뤄놓은 것도 없고 할 줄 아는 것도 없는 사람이잖아. 허구한 날 친구들이랑 놀러 다니고 술집만 전전하고 있는데 이 상황에서 아빠라도 이혼하겠다고 하면 살아갈 수 있는 수단은 있어? 아빠가 보살이어서 참는 상황이니까 고마운 줄 알고 좀 변해줬으면 해. 이게 아직도 현실 파악이 안 되니? 여자 이쁜 건 곧이 삼관왕만큼이나 대단한 거야. 나 소시적에 대시해오고 사귀었던 남자들 중에 의사며 변호사들도 있었다? 그런 엄마가 지금 택시 운전이나 하는 아빠한테 만족하라는 거니? 내가 네 아빠 모시고 살기라도 바라는 거야? 고아라서 일가친척 하나 없고 가진 것도 없는 네 아빠를 내가 떠받들기라도 하리? 엄마 말하는 거 들어보니까 정신 차리려면 아직 한참 멀었다 싶네. 변호사며 의사들이 진지하게 엄마를 연인으로 생각했을 것 같아? 잠깐 데리고 노는 사람이라고 생각했으니까 결혼도 못하고 사귀다가 차였겠지. 막말로 엄마 성격을 누가 감당하면서 살겠어. 너 말 다 했니? 이게 엄마한테 못하는 말이 없어? 내가 너 그렇게 키웠어? 응? 엄마한테 배운 거라고는 술 마시고 담배 피우고 과소비에 대고 막말하는 거밖에 없거든. 그나마 막말만 하는 거라면 양호한 편 아닐까? 이게 돈 들여가면서 공부시켜놨더니 부모를 공격 못하고 공격이나 하고 앉았네? 너 이 기집애야. 네가 이쁜 외모 가지게 해준 거 누구 덕분인 줄 몰라? 네 아빠 닮았으면 두꺼비 같은 얼굴로 너 시집도 못 갔어. 공부해서 열심히 스펙 쌓아봤자 못생겨서 취직도 힘들었다고. 엄마라는 사람이랑 입씨름하다 보면 나까지 한심해지는 것 같아. 앞으로 엄마가 어떻게 살든지 신경 끄고 싶으니까 제발 소란 좀 떨지 말아줘. 나 재수하는 동안 아빠랑 잘 지내라고까지는 하지 않을게. 그냥 사고만 치지 말자. 응? 이걸 어쩌나. 네 엄마 청개구리 띠인 거 모르니? 하지 말라면 더 하고 싶어 하니까 앞으로 편하게 사고를 쳐줘야겠다. 얘, 어차피 내가 사고치고 막장짓 하고 다녀야 네 기대에 부응하는 거 아니겠어? 자기 때문에 수능을 망쳤건만 아무런 죄책감도 없이 막 나가는 엄마에게는 정말이지 아무런 희망도 품을 수 없는 상황이었죠. 저는 아빠가 많이 걱정되기는 했었지만 기숙형 재수학원에 다니면서 숙식까지도 해결을 하고 공부에만 전념을 했습니다. 스트레스 받는 가족의 일을 신경 쓰지 않으려 공부에만 매진한 덕분일까요? 저는 서울에서 이름난 대학에 들어갈 수 있었고 이를 알게 된 아빠는 잔치를 벌일 기세로 기뻐해 주더군요. 나는 인영이 네가 성공할 줄 알았다. 아빠 눈물 그동안 흘렸던 거 네가 다 보상해줬어. 정말 고맙다. 고마워. 인영아. 에이, 수능 쳐서 점수 잘 나온 게 뭐 대단한 거라고. 앞으로 공부 또 열심히 해야 하니까 이제 겨우 출발선상에 선 것뿐이야. 이럴 때 네 엄마도 있었으면 같이 축하를 해줬을 텐데. 수능 잘 친 너한테 축하해줄 사람이 나밖에 없어서 미안하구나. 엄마랑 무슨 일 있었어? 사실 네 엄마가 너 기숙학원 들어간 지 얼마 안 돼서 바람을 피우더구나. 자주 들리는 호스트바가 있었는데 거기에 일하던 술집 남자한테 그동안 돈까지 갖다 바치면서 불륜을 저질렀다는 거 알게 됐어. 세상에, 그럴 돈은 또 어디서 나서? 아빠한테 받는 생활비만으로는 부족했을 텐데. 설마 아빠 몰래 대출이라도 받았나? 네가 이제 엄마에 대해선 아주 귀신이구나. 맞아. 대출에 사채까지 끌어쓰는 바람에 파산을 하니 개인회생을 하니 많이 하면서 나한테 법적인 절차들이며 과정이며 다 알아달라고 하더구나. 바람 피운 마당에 너무 뻔뻔한 거 아니냐고 했더니 너 낳아주지 않았냐면서 오히려 난리를 치더라. 엄마답네. 그런데 이혼하는 동안 어떻게 나한테 말을 안 했지? 너 공부하는데 괜히 악영향 갈까봐 절대로 연락하지 말라고 말했다. 집에도 안 들어오면서 열심히 공부하고 있는데
괜히 스트레스 받을 일 만들고 싶지 않아서 많이 도와줬고 그걸 대가로 이혼도 했지. 아빠가 그렇게까지 안 해도 됐는데. 사실 네 엄마 바람 피운 거 네가 봤다면서 몇 번이고 나한테 귀띔해 준 적도 있었잖니. 그때마다 나는 아닐 거라고 잘못 본 걸 거라면서 외면해 왔고. 맞아. 내가 답답해서 미치려고 했는데도 아빠가 모른 척 하더라. 알만한 사람이 그러니까 더 답답했어. 진즉에 이혼을 했으면 네가 수능 망칠 일도 없었을 거고 엄마 때문에 스트레스 받을 일도 없었을 거 아니냐. 그 결정을 빨리 내리지 못해서 미안한 마음이 늘 있었던 거 알지? 알지. 잘 아는데. 앞으로 그럼 엄마는 절대로 안 받아줄 거지? 다시 돌아온다. 걔 과천선한다. 뭐다 해도 절대로 안 변할 사람인 거 알잖아. 내가 제일 걱정하는 건 아빠야. 택시 일 밤새워서 하느라 건강까지 상해가면서 일하고 있는 것도 너무 마음이 안 좋고. 네 엄마 때문에 안 그래도 건강이 많이 안 좋아지긴 했다. 술, 담배 하는 거 하지 말라고 하는데도 계속 하니까 나도 스트레스 받아서 술, 담배 덩달아 하게 됐고 의지력 약하고 못난 아비라 정말로 미안하구나. 그런 소리 좀 하지 마. 엄마랑 빨리 헤어지지 않은 거 제외하고는 아빠 최선 다해왔어. 어떻게 엄마 같은 사람이 아빠랑 사귀게 되었을까? 신기할 정도로 좋은 사람이 아빠라고. 그렇게까지 우리 딸이 말해줄 거라고는 생각 못했네. 이 아빠는 당장 죽어도 여한이 없을 정도야. 에이, 죽기는 왜 죽어. 엄마 때문에 힘들었던 시절 다 보상받으셔야지. 혹시 모르니까 아빠나 나나 엄마 번호 아예 차단을 해버릴까? 그랬다가 나중에 알게 되면 더 난동 부릴 여자라는 거 알잖니. 이혼도 했겠다. 이제 법적으로 남이나 다름없는 사이니 신경 쓰지 말고 네 일에 신경 쓰렴. 알겠지? 제가 수능을 위해 열심히 공부하는 동안 아빠와 엄마가 이혼한 일까지 있었다고 하니 어안이 벙벙했지만 상황은 쉽게 받아들일 수가 있었습니다. 아빠는 엄마와 헤어진 이후로 더 열정적으로 일할 수 있었고 가정에서 받는 스트레스 또한 많이 줄어들었죠. 그렇게 몇 년이 흐르는 동안 저는 대학을 졸업해 취직을 하게 되어 자취를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존재를 잊고 있었던 엄마가 연락을 취해오더군요. 너 대학 졸업하고 좋은 회사에 취직까지 했던 모양인데 어쩜 엄마한테 한마디 말이 없을 수가 있니? 내가 그동안 너 키운다고 뼈 빠지게 고생하고 낳아줬던 은혜 잊었어? 이 계집애는 어쩜 이렇게 인성이 글러먹었나 몰라? 엄마 닮아서 좋은 머리에 예쁜 얼굴로 낳아줬는데 대접이 이따위밖에 안 돼? 혹시 술 마셨어? 몇 년 만에 연락해놓고 첫마디가 다짜고짜 욕이야? 네가 나한테 한 일을 생각하면 지금도 괘씸해서 이가 갈려 이거사. 나 빼놓고 네 아빠랑 둘이서만 행복하게 살 거 생각하면 화가 난다고. 술집 남자랑 바람나서 이혼까지 한마당이라며? 잘 살고 있지는 않은가 봐? 네가 버린 엄마 어떻게 살고 있는지 이제 궁금해지기는 했니? 답하자면 아주 못 살고 있단다. 회생해서 돈 갚는다고 술집 일 하면서 허리가 휘어질 지경인데 같이 살고 있는 놈팡이는 내 돈 들고 날랐지. 딸년이라고 하나 있는 건 성공해놓고도 엄마 있고 지 혼자만 행복하게 살고 있지. 이게 잘 살고 있는 걸로 보이니? 그놈팡이가 돈 들고 나른 것부터 내가 엄마 찾지 않는 것까지 죄다 자업자득 아닐까? 이게 뚫린 입이라고 말을 함부로 하네. 나 그래도 네 엄마야. 넌 내가 배 아파서 낳은 내 친딸이라고. 엄마 같은 사람이 내 친모라는 게 가끔 소름 끼칠 때가 있어. 나도 엄마랑 똑같은 사람이 될까봐 사람 사귀는 게 겁나기도 하고. 엄마는 나한테 좋은 영향이라고는 하나도 준 적 없는 사람이고 앞으로도 내 인생에서 그냥 안 보였으면 좋겠어. 인간적으로도 물질적으로도 어느 것 하나 배울 점 없는 게 엄마란 사람이거든. 이게 먹물 대가리에 들어차더니 말만 번지르르해져서는. 너 내가 어떤 년인지 모르지? 개주 도망갔을 때 사람까지 써가며 악착같이 찾아냈던 년이 나야. 네가 인생에 굴곡이 많이 없어서 위험한 걸 알아보는 눈이 없는 모양인데 한번 제대로 알게 해줄까? 엄마처럼 위험하고 유해한 사람이 없다는 걸 내가 모를까봐? 나한테 위협 그만하고 엄마 인생이나 잘 살려고 노력해봐. 나는 엄마가 설령 무릎 꿇고 아빠랑 나한테 빈다고 해도
절대 받아줄 마음도 없거든. 하물며 지금처럼 욕이나 짓거리면서 위협하는데 내가 도움을 줄 수 있을까? 그래, 너 어디 한번 두고 보도록 하자. 나이 처먹어 놓고도 엄마한테 반말이나 찍찍해대면서 버릇없이 구는 년, 내가 어떻게 혼쭐을 내주는지 보여줄게. 난 엄마가 어떻게 나오건 절대 도와줄 마음도 없거든. 저는 아예 엄마의 전화번호를 차단해버리고 연락을 두절해버렸습니다. 아빠한테는 제 직장이며 사는 곳을 절대 알려주지 말라고 언지를 해두었으니 문제가 없을 거라고 생각했었죠. 아빠가 보육원 출신이라 친척들도 없었기 때문에 이 정도만 해도 충분히 대비가 되겠다 싶었지만 그것은 저의 착각에 불과했습니다. 엄마는 제가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악의적이고 집요한 사람이었거든요. 여느 때와 같은 출근날 다짜고짜 직장에 찾아온 엄마를 보며 저는 기겁을 했죠. 엄마가 어떻게 여기에 왔어? 엄마 모실 줄도 모르는 불효녀한테 참교육해주러 왔지. 말했잖니. 네 엄마 생각보다 집요한 사람이라고. 일단 나가서 얘기해. 여기 내 직장이고 회사 동료들 다 보고 있잖아. 아이고, 불효녀가 사람 밀친다. 엄마 버리고 지만 살자는 불효녀예요, 얘가. 술집 다니면서 몸 팔아가면서까지 애 힘들게 공부시켜놨더니 엄마한테 하는 것 좀 보세요. 왜 이래 정말. 나 창피해서 죽는 꼴 보려고 이래? 애 아빠는 택시 운전하고 있는데 돈은 쥐뿔도 못 버는 거 알고 있죠? 학비며 자취하는 비용이며 다 될 깜냥이 안 되는 위인이라니까요. 그럼 얘가 뭘로 돈 벌었겠어요? 보나 마나 저처럼 몸 팔아 벌지 않았겠냐고요, 직원분들. 엄마 미쳤어. 당장 나가. 나가라고. 혹시 돈 많은 사람 있으면 얘한테 한번 얘기해 보세요. 얘가 궁한 애긴 해도 나 닮아 얼굴은 그래도 반반하답니다. 호호호. 저랑 2차, 3차 뛰는 남자들도 저보고 30대 같대요. 다짜고짜 회사에 찾아오더니 제가 몸을 팔았다느니 자기가 술집 여자라느니 하는 온갖 치부를 늘어놓고 사라진 엄마. 회사의 동료들이 저를 위로해줬었지만 너무나 큰 충격을 받았던 저는 퇴사를 결심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언제고 또 찾아와서 저를 괴롭게 할 거란 생각을 하니 너무나 절망적인 심정이었죠. 당시 아빠는 건강이 좋지 않았기 때문에 말했다가 스트레스를 줄까봐 어떡하나 혼자 소가리만 하고 있었는데 도움을 준 사람이 있었으니 당시 사귀고 있었던 회사의 동료이자 남자친구였습니다. 솔직히 나는 네가 얼마나 힘들지 지금 상상이 안 갈 지경이다. 어떻게 친엄마라는 사람이 그렇게까지 할 수가 있지? 미안. 내가 이런 문제까지 너한테 말하고 싶지는 않았는데 나 조만간 회사 그만둘 거고 다른 곳으로 또 일자리 알아볼까 싶어. 네 엄마가 노리는 게 바로 지금 너 같은 반응일 거라고 생각하거든. 이런 일 있을 때마다 힘들어하고 회피하면 언제까지고 같은 일 되풀이될 수밖에 없지 않을까? 그럼 어떡하라고. 술집에서 일하는 엄마가 내 엄마라고 솔직하게 인정하라고? 나는 절대 그렇게 못해. 저런 사람 딸인 내가 증오스러울 지경이라고. 네가 생물학적으로 가족 관계인 건 어쩔 수 없잖아. 그리고 막말로 술집에서 일하면 어떻고 몸을 팔면 또 어떨 일이야. 아니, 너는 절대 이해 못할걸. 집안도 좋고 구김살 없이 부유하게 자란 사람은 절대 내 심정 몰라. 사실 나도 건너 들은 이야기인데 내 할아버지가 가족 먹여 살리려고 백정 일을 하셨었거든. 천대받던 직업이라서 주변에서 손가락질하고 험담하는 사람들도 많았는데 다른 기술들도 익혀가면서 그렇게 꿋꿋하게 살아오신 분이야. 그러니까 내가 하고 싶은 말은 가족을 위해서 한 일이라면 사람 죽이는 거나 범죄 저지른 거 아닌 이상은 그렇게까지 창피해야 할 일 아니라는 거지. 그럼 엄마가 술집 여자인 게 아니라 내 인생 망쳐놓으려고 막 나가는 건? 그것도 네가 창피한 일이 아니라 네 엄마가 창피해야 할 일이지. 솔직히 너야 무슨 잘못이야. 부모를 선택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럼 넌 나한테 실망하지 않았다는 얘기야? 오히려 저런 엄마 밑에서 자랐는데 이렇게 잘 자란 네가 정말 대단하다고 생각 중인데 저런 엄마를 족쇄처럼 달고 있으면서도 악착같이 노력해왔다는 거니까 그게 정말 대단한 일이라고 생각하고 어떤 의미로는 존경스럽기까지 해. 그 말 빈말인지 아닌지 두고 볼 거니까 앞으로 잘해. 너 괜히 부끄러우면 말 까칠하게 하더라. 진심으로 하고 싶은 말을 해봐.
하하하. 내 비밀 죄다 알고도 이렇게 잘해줘서 고마워. 상견례 앞두고 있는 마당에 액땜했다고 생각하자. 그리고 회사 사람들이 이 일로 왈가왈부 못하게 내가 잘 수습해 볼게. 아무리 막내라고 해도 사장 아들인데 그 정도 권력은 있거든 내가. 그렇게까지 신경 써주면 오히려 내가 미안한데. 네가 싸워볼 마음 있으면 차단했던 거 풀고 친모랑 한번 대화도 해봐. 잘만 끌어내면 이제까지 너 힘들게 했던 거 협박죄, 영업방해죄로 엮을 수도 있을 거거든. 사내 변호사였던 남자친구는 저를 처음 본 순간부터 반했다면서 끊임없이 구애를 해왔었고, 제가 이를 받아들여 사귄 지 100일 되던 날 회사 사장의 아들이라는 사실을 털어놓았습니다. 솔직히 이 사실이 기쁘기보다는 제 초라한 배경과 비교가 되어 사귀면서 늘 마음 한구석이 불편하기만 했었죠. 그런데 엄마가 깽판을 친 일이 있었던 순간 정신적으로나 실질적으로 방패 역할을 해주니 정말로 든든했습니다. 네 엄마가 설마 하니 회사까지 찾아가서 그럴 줄은 몰랐다. 네가 취직한 직장은 또 어떻게 알았을까 모르겠구나. 모르겠어. 예전에 뭐 개주 도망간 거 잡으러 다닌 일이 있었다던데 그때 만든 인맥 같은 게 있나 봐. 어찌 됐건 이렇게 아빠한테 털어놓은 건 앞으로 엄마를 더 피하지 말자고 말하려고. 그게 무슨 말이니? 설마 네 엄마 다시 받아주기라도 하자는 거냐? 아니, 그게 아니고 엄마랑 정면으로 싸워보려고. 자기가 깽판 치고 마음대로 할 때마다 원하는 걸 들어주니까 오히려 더 이러는 것 같거든. 우리 딸이 이렇게까지 마음이 단단해지니 아빠가 다 뿌듯하구나. 남자친구가 사내 변호사로 일하고 있잖아. 증거들도 있으면 싸그리 달라고 그러더라. 도움 준다니까 한번 힘을 내보고 싶어. 사실 네 엄마랑 싸우고 다퉜어야 할 사람은 나인데 결단이 항상 느려서 너한테 피해만 줬지. 매일 너 힘들게 하고 피말리게 했던 시간들 생각하면 내가 후회가 막심이다. 아빠, 그런 소리 하지 마. 엄마 같은 사람 참아가며 어떻게든 끌어안고 가보려고 했었던 것도 대단한 용기가 필요했었던 거잖아. 그리고 그런 엄마라도 나한테 있으면 도움이 될 것 같아서 그랬던 거고. 내가 지금 용기 내고 싸울 힘낼 수 있는 것도 그런 아빠한테 고마워서 그런 것도 있으니까 너무 미안해하지 말자. 응? 말이라도 그렇게 해주니 고맙구나. 그럼 난 어떻게 도와주면 되겠니? 나 상견례 끝나고 나면 아빠가 그때 엄마한테 한번 연락을 해줘. 회사에서 깽판 쳐서 나 창피 줬던 거 그때쯤에야 들은 것처럼. 그러면서 내 남자친구가 변호사라는 것도 넌지시 언급해주고 시댁 쪽 집안이 좋은 집안이라는 것도 말해줘도 되고. 나는 지금 네가 무슨 얘기를 하는지 이해가 안 가는구나. 네 엄마가 그런 결혼 소식 알면 돈을 달라든지 어떻게든 또 협박해서 너 힘들게 할 것 같은데. 어차피 피하기만 해서는 엄마라는 사람 절대 이길 수가 없을 것 같아. 그래도 너무 걱정하지는 마. 남자친구랑 이 문제 확실하게 해결할 수 있으니까. 저는 남자친구와 결혼식을 치르기 전 시부모님에게 저의 사정에 대해서 모조리 털어놓았습니다. 묵직한 편인 시아버지 쪽은 제 어깨를 다독여 주셨고, 시어머니는 제가 많이 힘들었을 것 같다며 눈물까지 흘리며 공감을 해주시더군요. 막장 엄마를 만나 제 인생은 너무나 힘들다고 생각했었던 저였지만 아빠를 비롯해 주변에는 좋은 사람들도 많이 있었죠. 얼마 뒤 아빠에게 제 결혼에 대한 언지를 들은 엄마는 평소와 마찬가지로 제게 협박을 해오더군요. 우리 딸 결혼한다며? 하하하. 사위가 훤칠하니 잘생겼더라. 직업도 아주 좋고 하하. 듣자 하니 사장 아들이라고 하던데 인연이 아주 결혼을 잘했네. 엄마, 무슨 용건으로 연락하신 거예요? 회사에서 그 난리를 피워놓고. 어이구, 이제야 엄마한테 존댓말을 하네? 이제야 좀 대화가 원활하겠구나. 그래, 용건이라고 했니? 엄마가 솔직히 너 낳아준 값은 줘야 하지 않겠어? 낳아준 값이라뇨? 내가 전에도 말했지만 지금 직장이며 지금 남자친구며 잡을 수 있었던 거 말이다. 다 이 엄마가 예쁘게 낳아준 덕분 아니니? 그러니까 5억만 눈 딱 감고 보내. 아님 네 시댁 가서 깽판 칠 거야. 결혼 다 파투 내놓고 네 인생 앞으로도 쭉 망쳐놓을 거라고. 그래요. 얼른 시댁으로 오세요.
진수성찬 차려놓을게. 너 혹시 술 마셨니? 나 너 축하하러 가는 거 아닌데? 제 남자친구가 변호사인 건 들으셨죠? 변호사 쪽 인맥 보니까 건너 검사도 있고 나름 끝발이 있는 사람들도 있는 것 같더라고요. 엄마가 그동안 불법으로 저추적한 거며 회사 영업 방해한 거며 지금처럼 협박하는 것까지 묶어서 바로 감옥 보내드리려고요. 그래도 명색이 엄마인데 감옥 보내기 전에 진수성찬 대접 정도는 해드려야죠. 하, 이게 오랜만에 엄마를 다 웃겨주네. 그런다고 엄마가 겁먹을 줄이나 아니? 내가 얼마나 미친년인지 보여줄까? 역시 엄마는 여전하네. 나한테 존대받고 진수성찬 대접받을 자격도 없는 사람이야. 솔직히 감옥에서 나오는 콩밥도 엄마한테는 아깝지. 인연이 지금 말 다 했니? 내가 깽판 치면 네 예비 시부모님들이 참 좋아하시겠다? 얼씨구나 하고 결혼시키려 드시겠어? 시부모님한테는 이미 제 사정 다 설명해놨어. 누구랑은 다르게 좋은 분들이라 남의 힘든 사정을 꼬투리 잡지도 않으시더라고. 나보고 그 말을 믿으라고? 사람은 누구나 자기 수준에 맞춰서 판단하고 생각을 한다잖아. 그러니까 못 믿고 깽판 쳤다가 감옥 가는 건 엄마 몫이야. 참, 저번에 듣자 하니 엄마 지금 술집 일하면서 매춘까지도 하는 것 같더라고. 와서 깽판 치고 그것도 조사받고 가. 불법으로 돈 벌었으면 세금도 내야지. 하, 이 징글징글한 계집애. 내가 너 앞으로 불행하라고 저주할 거야. 보나 마나 1년도 안 돼서 깨질 거니까 두고 보라고. 그거 술집 남자랑 놀아놨다가 가진 돈 도둑 맞은 엄마 얘기 같은데? 아, 닥쳐 이 계집애야. 닥치라고. 너 때문에 화딱지 나서 죽을 것 같으니까 닥치라고. 나중에 죽기 직전에 꼭 연락해줘. 아, 닥쳐. 입 다물라고. 어찌 보면 최대의 위기일 수 있었던 결혼식을 앞두고 저는 오히려 엄마에게 강력한 족쇄를 채울 수 있었습니다. 엄마는 협박이 통하지 않는 것은 물론 도리어 본인의 생계가 위협받을 수 있다는 것을 안 뒤로 저와 아빠에게 연락을 해오지 않고 있답니다. 결혼식까지 무사히 치르게 되어 이번 일을 돌이켜보면 남자친구를 비롯해 아빠와 예비 시부모님처럼 저를 전적으로 아껴주고 이해해주던 주변 사람의 힘이 참 컸다는 것을 알 수가 있었는데요. 앞으로의 인생에서도 엄마처럼 절 힘들게 하는 문제들이 또 생길지 모르겠지만 좋은 사람들과 서로 도움을 주고받으며 맞서 싸우겠다고 다짐을 해봅니다. 사연 마지막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